네, 1,000만 원. 큰 돈이죠.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작. 이재명 측 부정한 돈 한 푼도 안 받았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사건이 첫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었고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없었습니다만 하지만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성남 시민과 성남시가 5,500억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쪽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단 볼까요? 이재명 측 검찰 공소 사실 악의적이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성남FC 후원 재판 어제 이제 시작됐다라는 그 재판인데 이게 결국 총선 전에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네, 이거 같이 볼까요? 밑줄.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증거 기록이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방대해서 기록 검토만 1년이 필요하다. 기록이 너무 많아서 1년이 필요합니다. 보는 것만. 재판부도 이 사건은 1년에서 2년 이상 진행이 될 것이다. 고로 내년 총선 전까지는 1심 재판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재판 기록, 증거 기록만이 뭐 이렇게 뭐 많다, 뭐 1년 동안 봐야 된다.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재명 재판 시작, 재판부 추정 증인이 100여 명, 신문에만 1년에서 2년 걸릴 듯. 다른 뭐 논의나 뭐 다른 뭐 질의 이런 대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신문만 1, 2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또 재판부의 얘기입니다. 증인만 100명이 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마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재판 시작이 됐다. 장기전을 예고했다. 장기전인 것 같죠? 여기 보면 100여 명의 증인, 500건,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서 100명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말해서 당황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여기 보면 증거 기록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서 검토만 1년이 필요하다. 복사비만 1,000만 원이다. 네, 양이 얼마나 많으면 복사비만 1,000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상호 위원장님. 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어떤 증거 기록과 재판 물증 이런 게 있었던 재판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국정농단 정도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기록 복사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분량이 아마 그때도 한 트럭 분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이 건도 지금 한 트럭 분량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네. 사실은 저렇게 그 지금 분량 자체가 20만 쪽에 이르는 500건에 이르는 저 어마어마한 기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그럴 만한 사건인가? 국정농단에 비견할 만한 사건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건에서 성남시가 이익을 안 가져가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갔어요. 대법원이 확정한 이익만 5,503억 원입니다.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거를 애초에 민간업자들이 요구대로 그리고 그렇게 전부 다 민간업자에게 맡겼다면 그 이익조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1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오로지 민간이 독식했을 문제예요. 그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오히려 덜 가져왔다라고 지금 문제 삼는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표적 수사 재판이 과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네. 그게 의문이고요. 지금 저 재판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현재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들이 이미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네. 대표가 가장 늦게 기소된 케이스예요. 네, 네. 이게 다 피고인들을 이제 분리해 기소해놔가지고 재판이 사방군데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나와야 되는데 아, 다른 재판을 출석하느라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네. 특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출석하는 상황인 그렇겠네요. 경우도 아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어서 네. 이 재판 자체를 물리적으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 시점이고요. 현 시점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관련 사건 재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이 재판에서는 그 재판의 어떤 심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돼서 심리할 네, 이유는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다른 재판에서 쓰여진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다른 필요 없이 당연히 증거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네. 중복 심리라는 불필요한 사법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앞 사건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는 이 사건에서만 독특하게 심리돼야 될 부분만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일단 어쨌거나 장기전으로 보입니다. 장기전은 장기전인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어쨌거나 내년 총선 전에는 1심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 김상일 위원님. 네. 일단 내년 총선 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은 3심제고요. 네. 그러다 보면 다음 대선 시기 맞물려서 또 이게 좀 영향이 또 확 미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네. 이제 결과에 따라 뭐 정말 대선 후보 중에서도 뭐 확 떠오르느냐 아니면 이제 대선 후보로서 추락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이죠. 근데 네. 그 결과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책임, 윤리적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법적 책임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검찰이 충분한 공소 유지를 해가지고 판결을 유죄까지 끌어내지 못한다면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김정혁 의원님. 네. 아니, 저는 뭐 되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권당의 당 대표가 그 저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앞으로 또 계속 출석을 해야 되지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럼 재판 나갈 때마다 당 대표가 저렇게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여러 번씩 당 그 나가면은 또 계속 쫓아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반대 시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체포동의안이 오면 또 방탄 국회를 열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한 분 때문에 국회 전체가 무력화되고 여야 관계도 극도로 지금 경색 국면이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그 국가를 생각하고 민주당을 생각을 한다면 대표를 물러나서 자연인으로서 그 정정당당하게 그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다. 네. 그냥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차기 대통령?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국회직을 그리고 국회를 그리고 여야 관계를 국정을 볼모로 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